자,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105회차 전산 세무회계 1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회차 전산 세무회계 1급 합격률은 11%입니다. 11%는요,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중간 라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그 문제풀이 해설을 봤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소득세 부분은 크게 어려울 만한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인 조정을 제가 잠시 봤었는데 법인 조정에서 거의 다 조절을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 조정이에요. 법인 조정에서 거의 다 조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랬기 때문에 특히 법인 조정에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이 법인 조정이 좀 운빨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운빨이 어떻게 되냐면 좀 쉬운 걸로 나온다 하면은 실수 없이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근데 어렵게 나와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못 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조정은 약간 좀 운빨도 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인 조정을 자 한번 쉽게 한번 해보도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문제하고 전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결산 문제는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봐주시고요. 저는 실무 문제 2번에 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사는 주식회사 서희전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원래 이제 법인 조정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기업은 문제 5번에서 볼 거고요. 그래서 서희전자에 대한 내용을 문제 2번과 자 문제 한번 4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서희전자의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입니다. 단 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2년도 7월 25일이고요. 2024년 8월 4일에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자 한답니다. 자, 요게 이제 세무 1급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요거는 세무 2급에서도 나온 바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75회차인가 이게 한번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고요. 그리고 세무 2급에서 이제 과거 회차를 봤을 때 51회차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51회차. 근데 제가 합격을 했는 세무 2급이 52회차거든요. 근데 51회차로 제가 안 쳤겠냐? 51회차 쳤습니다. 63점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다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원래는. 그런데 떨어지고, 요때 이제 52회차에 74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세무 1급은 제가 62회차 합격자입니다. 62회차 때 합격을 했었고요. 근데 제 친구가 쳤는데, 붙었어요. 근데 수정신고가 나왔었고 저는 그 당시에 수정신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없었고 이제 풀이 해설도 하고 계속해서 다루다 보니 이제 수정신고 내용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아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무 1급에서는 이제 세무 1급은 사실 수정신고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정신고가 출제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기한후 신고에서도 이제 출제가 되고요. 주로 이제 이게 이제 투탑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데,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해가지고, 뭐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뭐 플러스 뭐 신고하는 문제, 이렇게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세무 1급은 범위가 정말 넓죠. 그래서 세무 2급에서는 사실 이게 안 나왔던 문제다 보니, 세무 1급에 나왔을 땐, 이게 뭐야 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특히 세무 1급은 여러분들이 세무 2급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사를 덧붙여서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에 많은 기출문제들을 꼭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한번 어떤 문제로 나오더라도 꼭 그거를 풀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꼭 길러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에 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는 이미 확정신고 때 한번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말로 잡아주고요.
신고 구분이 정기신고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신고를 돼 있는 거를 수정신고로 바꿔줍니다. 수정신고를 바꿔줘야 돼. 이거 안 바꿔주면은 이거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점수 깎아버립니다. 신고 차수는 1입니다.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자, 입력을 할 때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은 왼쪽 칸에는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광클 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이제 마우스 커서는 안 보여요. 제가 안 보이긴 해가지고. 그런데 왼쪽에 제가 이제 클릭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는 클릭이 또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미 왼쪽 칸에는요. 왼쪽 칸하고 오른쪽 칸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왼쪽 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신고도 했고 납부도 다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수정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기존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근데 만약에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면은 기존 금액에서 플러스 알파로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해주고 플러스 가산세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없는 거는 그냥 넣어주면 돼요. 그냥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대신 가산세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할 때는 요 오른쪽 칸에 입력을 하는데 반드시 기존 금액에 포함을 해서 합쳐서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입력하는 방법 잘 문제 봐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을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정기 신고를 했대요. 근데 납부기한은 기한 내에 납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자사용기산서 발급액이 1억이고 세액이 1천만원, 수취금액은 5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요거는 신고 때 넣었으니까 요게 있다 라는 내용만 보여주기 위함인 거고 그래서 1번에 대해서는 수정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존에 신고를 했으니 수정 신고는 하지 마라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요걸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될 부분은 몇 번이냐면은 2번 라인을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2번 라인. 자, 그래서 자, 정기신고시 누락된 자료입니다. 저 2번 라인을 보셔야 돼요. 1번 라인 보는 게 아닙니다. 자, 2번 라인은 아래의 증빙 자료는 법정 기한 내에 발급 및 수취하였답니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종이세용계산서 발급 매출액입니다. 종이세용계산서는 똑같이 신고는 들어가는데 가산세는 따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세용계산서 발급 매출액이니까 1번 날에 1억 원에 받고 2천만원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정금액은 1억 2천만원 만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종이세용계산서 수취매입액인데 고정자산 매입이니까 여기는 그냥 2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법인카드 사용 매입에 550만원 부가세 포함이고요. 자, 여기 밑에 라인이 중요합니다. 자,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액 사업 관련성은 있고요. 거래처와 식상금액 22만원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거래처와 식사를 했다. 그러면은 계정 과목이 뭔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접대비다. 접대비인데, 이거 불공인데? 불공인데, 게다가 이거는 카드거든요. 근데 만약에 세용계산서 불공인 경우에는요, 10번 단에 한 번 더 넣어주고, 16번 단에 넣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 카드니까. 카드의 불공제는 입력하면 안 된다라고 학원이라든지 인터넷 강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강의라든지 절대로 세무 2급에서 얘기한 바가 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불공제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어딘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무 1급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모든 내용이. 그래서 입력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가에 50만원과 세액이 50만원인 게 이제 전체 이제 카드인 경우인데 사업성은 있는데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2만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가에 20만원 부가세 2만원 요걸 빼고
480만원만큼만 넣으라는 뜻입니다. 접대비 빼라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입력할 때는 접대비 빼고 480만원, 그 다음에 세 48만원이라고 요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입력할 때는 더블 클릭해 줍니다. 탭 키를 눌러줘야 될까? 그래서 탭 키 눌러줍니다. 요 더블 클릭 안 되네요, 이거는. 자, 그래서 요것도 오른쪽 칸에 적어주는데, 어디 적냐면은,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41번과 42번만 넣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때는 어떻게 넣어주냐면은, 아까 얘기했었죠? 20만원을 뺀 금액을 작성해줍니다. 500만원에서 20만원을 뺀 480만원과 부가세 48만원. 요렇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누락된 매출은 부당하게 누락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누락한 게 아니다 이 뜻은 뭐냐? 고의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해당하는 칸에 그 부가세 신고는 요거 이제 다 끝났고요. 그래서 수정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매출에 해당하는 세액은 이제 수정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200만원 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쪽에 이제 수정하는 부분의 금액은 얼마냐면은 여기 이제 종이정의산서 수치 매입액과 그 다음에 법인카드 합쳐서 20만원, 그 다음에 48만원 해가지고 총 68만원입니다. 68만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가산세를 이제 납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 들어갑니다. 일단은 신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고비성실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납부도 잘못됐기 때문에 납부비성실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은 요 전자세용이산서가 의무의 사업자가 종이세용이산서를 발행하시면은 지연수치분에 가산세를 넣어줘야 됩니다. 1%만큼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 가산세가 납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가산세 탭키를 눌러라 합니다. 자, 가산세 탭키에 누르시면은 세 가지의 탭키를 세 가지의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71번 난과 73번 난, 그 다음에 62번 난 요렇게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소형이산서 자, 여기에 이제 종이로 발급한 매출액. 그래서 요거는 62번 난에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공급 가액의 1%니까 금액은 얼마냐면은 2천만원. 자, 2천만원이고요. 그래서 1%인 20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부의성실, 납부부의성실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매출세액 200만원. 매입 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까 고정자산분 20만원과 그 다음에 48만원 이제 아까 들어갔었죠. 그래서 총 68만원이 돼요. 그래서 요 금액을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32만원이 돼요. 132만원 거기에서 10%에 곱하기 이제 10%만큼만 1개월 이내니까 10%만큼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고비성실이고요. 그 다음에 납부비성실인 경우에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납부비성실도 132만원에서 곱하기 만분의 2.15 해줍니다. 곱하기 일수 미납일수인데 이때 미납일수는 7월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까지 있거든요. 6일이고요. 1, 2, 3, 4 총 10일입니다. 그래서 일수는 정도 하면 10일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자,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소 초과환급 일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132만원이 있었죠. 매출에서 매입세 뺀가 132만원에서 곱하기 10%요. 그 다음에 감면은 또 10%만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32만원에 13,200원 요렇게 이제 되고요. 납부지연 똑같이 132만원 해주고 당초 납부기한은 2022년 7월 25일입니다. 납부일은 2022년 8월 4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열흘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132만원에서 만분의 2.15 해줍니다. 곱하기 12. 그러면은 2,904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2,904원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금액이 안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뜨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요거는 수기로 얼마 있는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산세는 세 군데가 들어간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